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경영지원단의 양정호 지점장입니다. 기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정부에서 청년을 정부직으로 추가 고용해서 고용한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 추가 1인당 7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요. 이 75만 원을 3년 동안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3년 동안 지원받으니까 1인당 최고 많이 받는 금액이 2,700만 원 정도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 현장에서는 되게 좋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오늘 좀 잘 숙지하셔서 현장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75만 원씩이니까 연 9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연 900만 원 정도가 되면 연봉 3천만 원이라면 한 30% 정도 절감을 받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받을 기업과 청년의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도 있습니다.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제도는 지원 인원과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뜻은 인원이 다 차고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리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하반기에 추가로 고용된 청년들에 대해서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올 1월 달 들어서 이제 소급 적용하는 이런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따라서 어차피 받으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받을 때 미리 받으시려면 미리 신청해서 미리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의 청년은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입니다. 34세 이하 청년들인데 이제 군대 갔다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 그러면 남자들의 그 병적 근무 일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기간 동안을 좀 합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년 갔다 오신 청년들은 36세까지 또 아니면 뭐 군대 장교로 한 5년 갔다 온 친구들은 39세까지 해서 최대 39세까지도 지원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최저임금과 그 근로시간을 갖다가 준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넘어가면 차별화되면 지원금이 없거나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한 달 급여가 135만 원은 넘어가셔야 됩니다. 135만 원이 안 되는 청년 고용하시면 아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 확인하셔야 되시고 당연히 4대 보험 가입돼 있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고용보험은 필히 가입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또한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정규직에게 지원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단시간 근로자들한테는 이 제도가 혜택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 1년 계약을 한다, 뭐 6개월 계약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 근로계약서에서 보면은 뭐 수습기간을 갖다가 3개월을 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들어갈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간이 정해져 버리는 게 돼버리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도에다 신청하실 때는 그런 수습기간처럼 기간을 정한 거를 빼버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쓰셔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이 신청하실 때 필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여가 나간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금 대장도 같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로시간과 근로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임금 대장이 올라가는 거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주의하실 것 중에 하나가 최초 신청을 해가지고 6개월 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고용 유지를 갖다 6개월 이상 하셔야 돼요. 그럼 6개월 한 직원에 대해서 그 이후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이 바쁘다 보면 또 놓치셔가지고 고용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 3개월이 지나가지고 10차월이 돼버리게 되면 그 청년에 대해서는 신청을 못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잊지 말고 이렇게 잘 챙겨서 가실 필요가 좀 있으시다. 그래서 청년을 채용하시고 9개월이 넘어가시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 지원되는 청년들은 34세 이하의 청년들인데 제외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배우자, 또 직계 좀비속, 또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이게 안 되고요. 외국인들 안 됩니다. 외국인들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대표님들이 또 본인들도 놓칠 수 있고 대표님도 놓칠 수가 있는데 이 청년이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부모님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뭐 내가 유튜브나 뭐 홈쇼핑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냈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확인하는 방법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학 중인 친구들 안 됩니다. 재학. 그다음에 휴학하신 친구들도 안 된다는 얘기죠. 다만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조기 취업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졸업 예정서 같은 게 나오면 그거는 인수가 가능한데요. 현재 재학이나 휴학은 안 되신다. 그다음에 지금 청년 추가 고용으로 들어가는 그 사업장에 프리랜서로 3개월 이상 이렇게 급여를 받은 이력이 나타나면 또 요거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들을 갖다가 좀 잘 챙기셔가지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 지원하는 대상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5인 이상이라는 얘기는 고용보험에 신고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에 신고될 때는 대표님하고 배우자님하고 가족관계 되시는 분들 빠지고 신고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신고된 5인이 안 되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인원은 전년도 12개월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신고 인원 수나 아니면 전년도 12월 말에 재직 중인 고용보험 신고된 인원수 요 인원에서 추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지원이 된다라는 거 좀 챙기시고요. 근데 지금 5인이 아니어도 지원되는 업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유망 업종이라는 업종이 좀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233개 정도 업종을 고용노동부에서 정해냈습니다. 이 업종은 성장 유망업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고, 그다음에 지식 서비스 산업,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직원이 1명, 고용보험에 신고된 직원이 1명만 있어도 그 이후에 2명째 직원부터는 요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업종이 어떤 거에 있는지 좀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외되는 업종은 소비 향락 업종이나 임금 체불이나 뭐 중대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들 이런 경우들은 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지금 제가 지원이 가능한 청년들, 지원이 가능한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놨는데 거기서 아까 1인 이상 성장 유망업, 뭐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지식 서비스 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벤처기업 해서 다른 업종들은 대표님들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내 사업장이 성장 유망업인지 아닌지 이거 헷갈리시는 대표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성장 유망업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도록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 좀 접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접속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올 거고요. 홈페이지 좌측 쪽에 보시면 조그만 화면이 이렇게 좀 스크롤로 이렇게 조금씩 넘어갈 거예요. 그 화면에서 잘 보시면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회사 보험관리번호 조회하기. 글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측에 있는 것처럼 체크창이 뜹니다. 그래서 산재냐 고용이냐 이렇게 뜨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놓고 검색하지 마시고요. 고용으로 놓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고용에다 검색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사명이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신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은 그 밑에 보시면 고용보험을 신고한 저희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남부지사냐 서부지사냐 이렇게 지사가 있는데 그 지사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하셔야지 매칭이 됩니다. 나는 분명히 신고된 사업장이지만 서울에 있는데 뭐 인천지사에다 신청하시면 이게 조회가 안 되세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 지사로 들어가셔서 꼭 조회를 누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렇게 조회를 누르시게 되면 그 안에 보면 이제 우리 회사명이 나오고 그 회사명 밑에
그 나오고 이제 업종 코드가 나오고 이렇게 번호가 나옵니다. 거기서 보시면 지금 제가 사례로 가져온 거는 일반 의원이 86201이라는 코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코드를 가지고 엑셀 시트가 있어요. 성장 유망업을 이렇게 추려놓은 233개를 추려놓은 업종이 있는데 거기서 그 코드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갖다가 매칭을 좀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성장 유망업이 그 정리되어 있는 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그걸로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사례로 가져온 게 지금 일반 의원이잖아요. 일반 의원이 지금 성장 유망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일반 의원의 여러 군데를 보시면 뭐 한방병원도 있고요. 한의원도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의원도 성장 유망업일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운영하는 사업장 자체도 성장 유망업일 수도 있구나. 성장 유망업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직원 한 명만 채용하고 있어도 청년을 추가 고용할 때마다 지금 이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은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많은 제도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가장 금액도 크고 실질적으로 좀 혜택이 많이 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아까도 제가 뭐 청년의 요건, 기업의 요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걸 또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 되는 또 그 신청하는 그 양식이 또 있고 그걸 또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뭐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 같은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좀 상세하게 아니면 또 이렇게 바쁘신 업무 속에서 저희가 좀 대행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항상 그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정하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양정호 지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